티모시 트레드웰. 그는 아주 유명한 곰 애호가였습니다. 그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알래스카 그리즐리 베어와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물론 곰들에게 산채로 잡아먹히기 전까지 말이죠. 2003년 10월 5일 티모시와 그의 여자친구 에이미는 곰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텐트를 설치해 야영을 시작했고, 텐트 밖에서 들린 티모시의 비명소리와 함께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그리즐리 곰이 티모시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티모시를 순식간에 먹어치운 곰은 배가 안 찼는지 에이미에게 눈빛이 돌아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 조종사는 커플을 태우러 가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보니 텐트는 찢겨져 있었고 코끝에 맴도는 비릿한 피냄새가 조종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곧이어 주변을 배회하던 수컷 그리즐리 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무언가를 열심히 갉아먹고 있었고, 갉아먹고 있던 것의 정체가 티모시와 에이미의 갈비뼈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Pretty nasty looking bear that I had seen here before is just sneaking slow with his head down. Just looked down and saw a human rib cage, you know, that I knew had to be either Tim or Amy laying there and 조종사는 곧바로 공원 관리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곰은 사살되었고 뱃속에서 사람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예상했다시피 티모시와 에이미의 유해였죠. 공원 관리자들은 사건 장소를 조사하던 중 난도질 당한 시체들보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녹화 중인 카메라.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녹화됐습니다.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감독 베르너는 녹음본을 들은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비명소리와 뼈 씹는 소리가 그대로 담겨있는 녹음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불법적인 경로로 녹음본이 유출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자세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티모시가 처음부터 곰 애호가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티모시는 원래 다이빙 선수를 꿈꾸던 평범한 미국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이빙의 재능을 보였던 티모시였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중 발목을 심하게 다치며 그의 꿈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꿈을 잃은 티모시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다이빙 외에는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점점 방황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티모시는 술과 마약에 의지하기 시작했고 점점 중독의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더 이상 티모시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친구는 티모시에게 알래스카 여행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야생 곰과 마주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부는 황량한 벌판에서 어마어마한 체구의 곰이 느긋하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티모시는 숨이 막히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저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최상위 포식자. 존재만으로도 그에게는 강렬한 울림과 경외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약에 빠져 허우적대던 청년은 그날 이후 곰의 세계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곰의 수호자. 그가 새롭게 세운 목표였습니다. 티모시는 매년 여름 알래스카의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 수개월씩 머물며 곰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단순히 곰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곰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관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곰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강가를 걷거나 심지어는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곰들의 행동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모든 기록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죠. 곧 언론과 관계 당국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티모시는 언론에게 자신은 정식적인 훈련을 받진 않았지만 곰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곰들의 사회 속 이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 강연을 다니며 자신을 곰의 친구, 곰의 수호자라고 표현했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함과 동시에 무모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강연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티모시와 함께 알래스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곰이 득실거리는 숲에 자리를 잡아 캠핑을 하고 곰에게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이 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자 티모시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통했다는 확신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달랐습니다. 이 상황을 보며 오히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과 야생의 경계선을 지우는 티모시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야생에 대한 위험성을 점점 잊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티모시 규칙이라는 새로운 안전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곰과는 최소 30에서 10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접근해서 쓰다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영상 촬영 역시 안전거리에서만 가능하다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규칙이었지만 티모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도 규칙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티모시는 원래 곰을 관찰하기에 최적의 계절인 여름마다 국립공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곰들은 겨울잠 준비를 위해 먹이를 닥치는 대로 먹으며 훨씬 더 포악해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연어가 부족해 여름에도 먹이를 먹지 못한 곰들이 평소보다 더욱 예민하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캠핑객들은 다른 해보다 일찍 국립공원을 떠났지만 티모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곰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곰들을 더 보살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고 9월까지였던 일정을 늘려 10월까지 캠프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10월 5일 결국 다른 캠핑객들은 모두 떠나고 티모시와 그의 여자친구 에이미만이 캠핑장에 남았습니다. 캠핑장에 남은 두 사람은 조심하려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티모시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암컷 그리즐리 곰을 찾겠다며 곰들이 가장 자주 오가는 강가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낮 12시 무렵 에이미는 텐트 안에서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 밖에서 티모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미, 카메라 갖고 밖으로 나와봐. 지금 배고픈 곰이 있는 것 같아. 티모시는 배고픈 곰에게 먹이를 나누어 줄 생각이었습니다. 에이미가 카메라를 찾아 전원을 켜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낮고 거친 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티모시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에이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렌즈캡도 열지 않은 카메라를 텐트 안에 두고 밖으로 급히 나갔는데 텐트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450kg에 달하는 거대한 곰이 티모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에이미는 티모시에게 죽은 척을 해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이 통할 리 없었습니다. 지금 곰에게 인간은 단순히 허기를 달랠 먹잇감에 불과했고 그 먹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티모시는 에이미에게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곰 스프레이나 총 같은 호신용품은 없었기 때문에 에이미는 후라이팬을 사용해서 곰을 몰아내려 했지만 거대한 맹수 앞에 인간의 저항은 무력했습니다. 곰에게 대부분을 물어뜯겨 서서히 죽어가던 티모시는 절망적인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먹고 나면 에이미도 잡아먹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티모시는 에이미, 빨리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게 덜 고통스러울 거야. 저 말을 끝으로 티모시의 비명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에이미는 끝내 스스로 목숨은 끊지 못하고 숲속으로 도망친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더 살아남았는지 또 어떤 고통 속에서 최후를 맞이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형태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시신은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짐작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I hear rain and I hear Amy, get away, go away. Can you turn it off? Truly, you must never listen to this. I know, Werner. No one's gonna hear it. 티모시의 모친 또한 녹음본을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고 말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오디오 유출에 대한 소문이 인터넷에 쇄도했습니다. 저희 계정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과대 해석된 모든 데이터를 제외하고 국립공원관리청이 제공한 설명을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베르너 헤르초크 감독은 이 사건을 기반으로 그리즐리맨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의 곰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기리며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의 행동을 무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국 또한 이번 비극적인 사건의 주된 원인이 티모시가 오랫동안 무모한 행동을 이어온 것과 공원 규칙을 무시한 데 있다고 밝히며 티모시 규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I love them with all my heart. Will protect them. I will die for them. I will die for these animals. I will die for these animals. I will die for these animals. 그의 굳건한 신념과는 다르게 마지막 비명 속에서는 살려달라는 절규만이 들려왔습니다.